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견해 안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말이죠.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제 드디어 지금 이제 최고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재명이가 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이 폐지 문제 요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탄핵으로 간다 이거예요. 예. 자, 이 문제에 관해서는 또 한명도가 이건 뭐 거짓 선동이다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야, 참 꼴불견이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여론의 역풍이 만만치 않으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대국민 보고에 아니 국민을 저는 함부로 팔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 이거 누가 국민이 이걸 듣고 싶어요? 아니 보고회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듣고 싶은 정말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보고회가 되는 것이지 악법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보고회 누가 듣는다고 누가 듣는 거냐 이거요. 누가 거짓 선동하는지는 국민의 심판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 심판은 이제 이번 주 중후반부터 나오는 여론조사에 고스란히 반영이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말이죠.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앞서서 나왔잖아요. 해외에서까지 얘기했잖아요. 여론조사가 계속 빠지고 데드크로스가 나오니까 아이고 국민 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말로만 받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국민 사기 발언이나 똑같아. 이거 선동 발언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한변도가 그래도 명색이 말이죠. 민주당의 원내대표인데 도대체 국어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조차도 의심스러운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장동혁이 조선일보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야, 이번에 이제 방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요 방미와 관련해서요. 지금 이제 이 보도에 따르면은, 2억, 그러니까 이제 8박 10일인데요. 2억 6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1박에 한 1,500만 원씩을 쓴 거예요. 1박에 1,500만 원. 야, 한 2,500만 원, 1박에. 그러니까 1박에. 그러니까 숙박비. 그러니까, 야, 이게 열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2,000만 원씩 쓴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게 이제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지, 한번 그 여론의 흐름을 지켜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국민의힘하고 장동혁 얘기를 좀 꺼내드리고요. 김용범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김용범. 그래서 김용범이가 결국은 고발이 됐습니다. 김용범이가 고발이 됐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뭐 참 어디까지 이게 신뢰를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호르무즈 이란 요 사태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문을 여러분께 계속해서 제가 보도해드려요. 지금은요. 이란하고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합의를 이뤘다. 그리고 핵 합의도 곧 있을 것이다. 이런 또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부터 말씀드리다가 말씀을 못 드렸던 지금 동탄이 말이죠. 동탄이 이제 구리 금은동할 때 동이 아니라 금탄이 냈다는 지금 조선일보에 르포 기사가 있어요. 상하 2개로 시리즈로 이제 내는 것 같은데 자 오늘 그러니까 이제 1편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삼전 닉스하고 말이죠. 여기서 이제 성과가 보너스가 이제 수억씩 나오다 보니까 이제 금값만 아파트값만 금값이 된 게 아니라 이제 모든 게 강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께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오늘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청와대 앞에서의 이재명에 대한 이 거부권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최고위 멤버들 장동혁 우선요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했을 때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 자, 그리고 민주당 의원까지 반대하고 법조계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지만은 민주당만 좋은 법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이재명을 포함해서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다.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집권 세력이다.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소기각과 보안수사권 폐지를 뒷거래했다. 그리고요. 이미 국민은요. 문재인 정권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수사 지연과 사건 핑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여기에 보안수사권 마저 폐지한다면 사법개악의 활용 점정이 된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일부 다시 한번요. 지금 장동혁은요.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다. 그리고 국민의 법치주의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다.
4까지가 장동혁이고요. 정정식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공소기 가하고 보안수사권은 배지를 갖다가 뒷거래했다. 이게 이제 김어준 방송서부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서로 사건 지연과 핑퐁으로 엄청난 피해를 우리 국민이 볼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안수사권마저 폐지되기 때문에 사법계의 악의 활용 정정이 된다. 그리고 이제 막대한 변호사비를 들여서 지옥과 같은 소송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 똑같은 범죄 피해자라도 경제력에 따라서 겪어야 하는 고통의 무게가 달라진다. 법 앞의 평등은 사라지고 재산 앞의 불평등만 남는 것이다. 다 옳은 얘기죠.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제 검찰 출신이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우리 국민에게 줄 것인가를 잘 아는 분 중에 한 분이잖아요. 예. 자, 그리고 신동훈은요, 내일 이곳 청와대 국무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재명이 국민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이재명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양양자는요, 대통령도 죄를 지었으면 감옥 가야 한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과 핵심 지지자들은 모든 상식과 심지어 헌법까지도 파괴하면서 어떻게든 감옥에 안 가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재원은요, 이 모든 것은 이재명 피고인 한 사람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 이재명 정권의 이 무도한 정치를 규탄하고 하루 빨리 끌어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 다 옳은 얘기죠. 자, 이러한 우리 국민님의 입장과 관련해서 이 한병도를 뭐라고 그랬느냐. 자, 이렇게 이제 대대적으로 우리 국민이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헌법소원을, 왜냐하면 우리 국민님에서는 헌법소원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헌법소원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 검찰 개혁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참 웃기고 있어요. 야, 이거 정말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으로 가서 항의성 최고위를 열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 하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예. 그러면서요,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손에 틀어진 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렸다.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 중심으로 전환되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게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치는 거죠. 아니, 국민 중심으로 어떻게 돼? 지금 이제 유전무죄, 그다음에 무권 유죄 이런 세상이 되고 변호사비를 감당할 수 없는 이제 비명이 나올 텐데, 야, 이러니까 이건 보통 여론을 왜곡시켜도 말이죠. 참 기가 막힌 이게 민주당이 아닌가. 그래서 민주당은요, 여론조사에서 계속 더 떨어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예, 분명해 보여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거짓 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내놓은 요 한병도는 대한민국 사람인지 어디 섬에서 지금 떨어져 내려온 사람인지 알 수가 없네요. 예. 자, 이건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동혁의 출장 관련 예산 비용 2억 6천만 원을 썼대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말이죠.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정당 회계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다 공개가 되는 내용입니다. 4월 10일에서 20일까지 8박 10일간. 예. 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논란도 상당히 많았죠. 빈손방미다. 이런 비판이 상당했는데 여행사에 지불한 비용이 1억 6,154만 원, 기타 소요 비용이 4,226만 원. 당시 방밀증을 보면은 장동혁, 김민수, 조정훈, 김대식, 김장겸 요 5명이 수행을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당초는요 4월 14일에서 17일로 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장동혁하고 김민수는 미국에서 오라는 분들이 있다. 밝힐 수 없는 일정이 있다. 이러면서 먼저 출국을 했어요. 3일이나 먼저. 4월 11일 날 출국했고, 귀국도 사흘을 미뤄서 또 고위급 인사가 만나자고 한다. 그래서 계속 호텔에서 죽치고 앉아 있었어요. 4월 20일.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비판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국민의힘은요, 4월 13일 지출부에 비용이 총 4월 13일 지출부에 비용이 총 4,028만 원이 추가됐다. 일정이, 그러니까 이제 3일 먼저 출발하고 3일 늦게 오는 바람에 4천만 원이 추가됐다고 밝힌 거예요. 그 당시에 김민수하고 말이죠. 이 의사당 앞에서 찍은 사진 때문에 그 당시 난리가 났었죠. 예,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 사진 참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 요 사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거 도대체 미국 가서 뭐 했느냐? 어마어마한 반발을 받은 바 있어요. 요 사진 기억나시죠? 예, 요 사진 때문에.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예산 쓴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관위에 보고한 거기 때문에 전부 다 공개가 되게 돼 있어요. 예, 조선일보가 좀 빨리 입수한 것이죠. 통상 여행사 비용은 항공료, 숙박료 등이고 다른 소요 비용에는 식비 등 현지 체류비가 포함된다. 그래서 정치자금법에 따라서 전국 단위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는 각 정당이 별도의 해외 회계 보고서를 작성해서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 부통령도 만나고 루비오 장관 이런 그 만나려 했지만은요 성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NSC 회의의 관계자 그리고 국무부의 공공회계 차관 비서실장 그리고 싱크탱크 관계자 이런 것만 만나서 그 당시에 말이죠 이거 관광한 거 아니냐? 예, 왜냐하면 만난 사람이 우선 격에 맞지 않는 바람에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비판 여론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예, 자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동탄이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동탄. 뭐, 그러니까 뭐, 이제 갑자기 뭐 수백억씩 떨어지니까, 그 뭐죠? 보너스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요걸 보면요. 예. 자, 여기 이제, 용인, 이 파란 색깔이 삼성전자고, 이 밤색 같은 게 SK 하이닉스 공장 캠퍼스예요. 용인, 기흥 캠퍼스, 화성 캠퍼스. 그 다음에 경기도 이천에는 이천 캠퍼스, 이건 SK 하이닉스. 평택 캠퍼스, 이게 삼성.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변하고 있느냐. 화성시의 수입차 신규 등록을 보면은요. 자, 2293대였던 것이, 예, 작년 1년 전 대비입니다. 1년 후 대비를 보니까 50.5%. 야, 어마어마하게 3,451대가 배가 증가했어, 배. 그리고 1인당 급여 총액을 보니까 2020년대 4,500만 원 있던 것이 5,300만 원으로 지금 올라갔어요. 예, 1인당 급여 총계가. 예, 그래서 인원이 40만 명에서 근로자 수가 49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아, 그리고 이제 동탄하고 서울, 대치, 제일, 목동 학원이 많은데 중계. 이거를 비교해 그 수를 보면 동탄은 1976곳인데 대치동보다도 더 많아. 1300. 목동의 2배가 넘어. 815. 노원 중계동에는 거의 뭐 2배 반. 744대 1966.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동탄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전 닉스 때문에 더블 셔셰권이라고 하네요. 최대 수혜를 받고 있고 반도체 머니가 몰리면서 금 거래도 늘고 있고 골프와 반려동물의 산업도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예. 이런 지금 그 대대적인 르포형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이제 고수도 일자리로 바뀌면서 소비가 폭발하면서 도시 구조가 대대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산업 클러스터 기반의 신흥 부촌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예, 단순한 집값 상승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왜 동탄이 부촌이 됐냐? 삼성 리스, 더블 두 회사 최세권. 예. 자, 그래도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고액 성과급이 지급되고 그래서 GRDP가 91조 원이나 돼가지고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평균 연령이 36.1세. 전국 최저 수준이니까 전국에서 제일 젊은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젊고 돈 많은 실수요 인구가 늘어났다. 대구. 그래서 강남처럼 자산 축적형 부촌이 아니라 소득 기반의 부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풀리면서 나타난 전형적인 신호가 뭐냐? 예, 이 변화들은 매우 전형적인 현금 유동성 급증 지역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우선 금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자, 성과급이 이제 결국은요, 골드바, 이 안전 자산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수입차가 증가해서 차량 5대 중에 1대가 수입차. 그리고 골프 산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스크린 골프가 5년 새에 2.3배가 늘어나고 있고 치과, 교정 증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고소득 지역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비급여 시장이 늘어나는 거예요. 치과, 비급여잖아요. 반려동물 시장, 이건 이제 그만큼 여유가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직원이 성과급으로 말이죠. 5천만 원에서 1억 원을 받으면 일부는 금이나 주식에 투자하고 일부는 자동차, 골프, 교육에 소비를 한다. 그래서 지역 상권 전체가 고급화되는 구조로 가고 있다. 변화를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지금 교육과 부동산이 강남식 구조로 지금 진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학원이 1976곳, 그래서 목동과 중계동을 초과하는, 그리고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77만 원, 전국 평균 대비 무려
30만 원이나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국 1위로 달리겠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신도시가 아니라 교육 플러스 주거 플러스 고소득 직장 이 세 요소가 결합된 준 강남 모델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라고 하는 것은요, 중산층 이상의 맞벌이 가구가 가장 선호하는 형태가 되겠고, 장기적으로 집값을 지지하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다. 예, 학원 밀집 같은 게 말이죠. 자, 그래서 정치 사회적으로 본다면은 우선요, 지금 이제 삼전 닉스가 이 지역 경제를 완전히 살린 성공 사례, 이건 규제가 아니라 산업이 도시를 성장시킨 구조,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곧 출산과 교육과 소비까지 그대로 연결됐다는 점. 그러나 리스크도 있다는 거죠. 뭐냐? 반도체 경기 의존가 너무 높은데 이 사이클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대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한 도시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부동산 과열은 이미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호황의 정점 구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탄은요, 반도체 머니가 만들어낸 대한민국 최초의 대규모 젊은 부촌이다. 그래서 현재로서는요, 강남을 따라가는 초기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게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김용범이가 이제 누구죠? 이종배 서울시 의원한테 ETF와 관련해서 좀 고발 당했습니다. ETF. 이거 도입. 이게 그런 게 이제 정책이 잘못돼서 이거는요, 직권남용, 그리고 직권남용, 직권 강요, 그리고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이 됐어요. 검찰에 고발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요, 구체적으로 이제 본다면 업무 방해 혐의. 자, 그래서 요거는요, 고발장에서는요, 검찰이 경찰이 송치 사건을 보완 수사하지 못하게 되면은 경찰이 불수사를 바로잡기 어렵고, 예,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용범 관련이죠. 예, 김용범, 잠깐만요. 예. 김용범 관련 의원. 자, 이게 이제 고발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권남용과 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 혐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에서는 가능한 것을 왜 국내에서는 못하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금융당국에 지난 1월 달 얘기입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이게 직권남용과 강요 위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터뷰 이후에 이게 지난 1월 달에 김용범이가 언론에서 그렇게 밝히니까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ETF 출시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관련 하위 법령 개정 절차까지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자, 그리고요. 그리고 또 김미애 국민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은 금융위가요, 지난 1월에 작성한 내부 문건에서 2분기 중에 법령을 개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뒤에 하반기 상품을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히고 있어요.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그러면서 김용범의 지시가 없었다면 선거 직전의 졸속 도입은 없었을 것이고 투자자 피해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리고 금융당국의 대응도 문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종배 씨 의원은요, 이찬진 금감원장이 지난 6월 기자 간담회에서 당시 급하게 준비했던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난 7월 29일에는 정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실 외압이 있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즉답을 피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업계와 전문가들이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친 뒤에 하반기에 상품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금융당국이 이러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는데도 선거를 앞두고 제도를 서둘러 시행해서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 이렇게 비판하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으로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 그래서 김용범을 구속수사해서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예. 자, 이거 반드시 말이죠. 이거 처벌도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트럼프가 지금 이제 뉴저지주에서 말이죠. 골프를 치고 워싱턴으로 돌아가면서 내놓은 입장이 되겠습니다. 예. 내놓은 입장이 되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마디로 해서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미 이뤘고 핵 합의도 곧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예, 그래서 신속한 합의를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지금 이번에
주말에 대대적으로 공습하겠다는 것을 보류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공격이 됐을 것이다. 이번에 만약에 멈추지 않았다면, 근데 이란이 군사작전을 멈춰달라고 애원했다. 그래서 양국이요, 오늘 말하자면 3일 오후 협상을, 그러니까 이제 중동 시간으로는 조금 시간이 더 오늘 저녁쯤 돼야 되죠. 자, 그러면서 말이죠. 동맹이 중단을 요청하면 좀 더 지켜보자고 말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동맹이 사우디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들은 협상이 성사될 거로 생각해서 공격 중단을 요청했다. 예, 공격 중단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문제에 대한 협상이 성사됐고, 이어서 핵 문제 혹은 이란의 비핵화라고 부를 수 있는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예. 그리고요,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오후에 이란과 협상 형태로 대화를 시작할 것인데, 사실인지 지켜봐야 하겠지만은 정말로 합의를 하고 싶다.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고 불필요한 전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란과의 합의의 마감 기한이 정해져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 우리는 원할 때 언제든 행동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서도 군사작전을 하면 많은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 공격보다는 합의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고,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그리고 이 댓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